그날 아덱스 2025의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세종공항 활주로 끝에 세워진 5m짜리 철제 트레일러 앞에서 숨을 죽였고 그 안에서 천천히 열린 덮개 속에는 6개의 자폭무인기가 날개를 접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만든 자폭무인기 다연장 발사대가 공개된 순간 기자들과 외신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시회에서 이런 무기를 꿈처럼 바라보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주인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제품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장의 판을 바꾸는 나라로 올라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장은 이미 드론 전쟁으로 넘어갔고 속도와 대량 생산 능력이 곧 전력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연장 자폭무인기는 그 흐름 속에서 전술적 해법입니다. 그러나 승부는 단순히 무기를 더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운용 능력과 대응 체계 그리고 국제적 책임을 함께 키울 때 비로소 장기적 승리로 이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종합 역량을 완성할 순간이며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린다면 한국은 세계 드론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사실 자폭무인기 분야는 오랫동안 서방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피, 러시아의 란셋, 그리고 이란의 샤헤드처럼 전장에서 공포의 상징이 된 무기들은 모두 한국 밖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은 늘 그 기술을 수입하거나 분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LIG 넥스원이 만든 다연장 자폭무인기 체계는 외국의 기술을 베낀 게 아닌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무기였습니다. 그 철제 발사대 하나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했던 기술의 굴욕에 대한 복수이자 우리 손으로 지켜낸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외신들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영국 제인스는 아덱스 2025 보도에서 한국이 자폭무인기 발사 체계에서 세계 세 번째로 독자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전시용 모형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국제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겪은 교훈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며 이 무기를 전쟁 데이터의 한국형 해석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외신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데이터 드라이븐 이노베이터, 즉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한국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이 이스라엘산 자폭무인기 하피를 도입하려 할 때 이스라엘은 기술 이전은커녕 유지보수조차 제한했습니다. 정비, 부품 하나 바꾸는데도 우리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고 심지어 한때는 전투 중단 상황에서도 외국 승인 없이는 재발사조차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때 군 내부에서 들려온 말이 있습니다. 이런 족쇄를 끊을 날이 올까? 그 답이 바로 지금 아덱스 2025 전 시장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러시아, 이란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K형 자폭무인기 체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폭무인기는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탱크보다 빠르고 보병보다 위험했습니다. 단가 1000만원 수준의 FPV 드론이 50억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광경은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대포, 전차, 항공기 중심의 삼중 구조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저비용, 고효율의 무인 체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를 들여와 월 10만 기 이상 양산하고 있고 중국은 2025년부터 자폭무인기 전략군을 별도로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흐름의 한가운데서 한국이 기술적으로 이들 국가를 따라잡았다는 점입니다. LIG 넥스원의 다연장 자폭무인기 체계는 단순히 하나의 드론을 띄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6기 혹은 그 이상을 동시에 투발해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압도하는 무인 포화 공격이 가능합니다. 발사대에 덮개가 열리면 각 캐니스터 내부에서 자동 시동이 걸리고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후 펼쳐진 십자형 날개는 공기역학적으로 안정된 비행을 가능케 하고 내장된 EOIR 탐지 장비가 표적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만든 이 발사대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도 적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자율공격 플랫폼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기는 전투 차량뿐 아니라 헬기로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군용사, 바이사 차량에 연결해 이동할 수도 있고 산악지형에서는 헬리콥터에 매달아 공중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한국군은 기동형 자폭무인기 부대를 창설할 수 있게
있게 되었고 대대급 부대에서도 손쉽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두고 이제 포병의 시대에서 드론 포병의 시대로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힘은 속도에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설계, 시험, 양산,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란셋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 후 한국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 18개월 만에 첫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한국형 자폭무인기 1형과 2형 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일부 기종은 이미 특수전 여단에 배치되어 2025년 상반기 실사격 훈련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2m 이내 명중오차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자폭무인기 체계는 발사대 길이 약 5m, 중량 약 6톤, 단위 발사대당 최대 탑재 6기로 설계되어 트레일러 견인 헬기 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형 무인기 자체는 전장 2, 3m급 소형이며 단가 추정 약 2천만원 내외, 명중오차는 공개된 시험치 기준 약 2m급을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유명한 공격 드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샤헤드 136은 탄두 40에서 50kg입니다. 일부 개량형은 90kg이기도 한데요. 최대 사거리 수백에서 1000km급으로 초장거리, 중탄두 타격에 특화되어 있고 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대량 투입 전략을 취합니다. 러시아 자라 란셋 계열은 MTOW 최대 12kg, 유효 사거리 약 3-40km, 탄두 1에서 5kg으로 정밀 광학 유도, 단발 정밀 타격에 강점을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IAI 하로 하피 계열은 무게 약 135kg, 탄두 23에서 32kg, 항속 대기 시간 수시간,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고가 정밀 체계로 장시간 탐지, 요격, SEAD 임무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카이 등이 각자 드론 공격 체계를 분담 개발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정밀 유도 및 통신 체계를, 풍산은 탄두 및 폭발 모듈을, 카이는 투발용 플랫폼을 담당하면서 완전한 자립형 드론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더 이상 수입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엔진 제작, AI 탑재, 광학 센서까지 모두 자급화했습니다. 국산화율은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발사대는 한국형 하이마스라고. 그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기동성과 드론의 정밀도를 합친 신개념 무기체계,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전장 혁신입니다. 과거 우리가 M270을 빌려 운용하며 미국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무인 하이마스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저 무기의 진화가 아닙니다. 이번 공개로 인해 한국의 다연장 자폭무인기 체계는 단순한 무기 추가가 아니라 전투 운영과 산업, 외교의 3중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전술적 관점에서 이 체계는 기성 포병과 공중 타격 개념을 보완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합니다. 기존에는 정밀 타격이 필요한 목표에 대해 고가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투입해야 했지만 다연장 자폭무인기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어 대량의 표적 교란과 정밀 타격 성공률 제고라는 전술적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인 자폭무기 운용은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 같은 비대칭적 대응에 취약합니다. 적이 GPS 교란, RF 제밍, 데이터 링크 차단을 통해 무인기 군집의 효과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한국군은 다중대역통신과 자체항법 고정 알고리즘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와 공개로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질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덱스 참관국들과의 비즈니스 매칭 그리고 국내 방산 예산 증액 흐름은 한국의 무인체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수출에는 기술 확산 규제와 수출 통제 이슈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무인 자폭 체계는 민간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판매를 추진할 경우 외교적 절차를 섬세하게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연장 자폭무인기 체계는 전술적 혁신이자 산업적 기회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 무기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 체계는 동시다발성을 통해 적방공망의 탐지, 교란, 교전 사슬을 무력화시키고 이후 정밀 타격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거 단발 정밀 타격에 의존하던 전력 운용 패러다임을 저비용 다량 투입과 정밀 후속타로 바꾸게 만듭니다. 세계 전투 드론 시장의 경쟁 구도는 속도, 가격, 운용성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신흥 제조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은 저비용, 대량 투입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했고 이는 시장 전체를 수량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
추진형 정밀 체계는 여전히 높은 단가와 정밀도로 특정 임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축인 저비용 대량 투입과 비교적 높은 정밀성을 동시에 내세울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자리하며 세계 드론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2일 한국 F-35급 무인기 개발 영상입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군용기 시장은 연평균 7-8%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축이 점차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여러 해외 전문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2024년 5월 한국은 F-35A 실전 도입국 중에 자체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라며 실전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남아 중동 등 전략 지역에서 미국, 터키,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히 부품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2023년 기준 총 3,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시제기 엔진 무장, 제어 시스템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개발 실무진에 따르면 엔진 국산화 과정에서 2년에 걸친 현장 실물 시험을 100회 이상 반복했으며 최종 시험에서는 기존 수입 엔진 대비 추력 연비가 각각 15% 이상 개선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 특성을 살려 기체 구조를 대폭 경량화하고 내부 무장창 용적을 F-35A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해 실전 투입 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혹은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에서 한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는 기동성, 생존성, 무장력 모두에서 기존 유인 스텔스기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전환점은 스텔스 성능과 운용 유지비 혁신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개발진에 따르면 실제 기체 RCS 수치는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미국 F-35A가 0.005에서 0.01제곱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개발된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를 기체 전체에 적용해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도장 유지, 재도장 비용 문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F-35A의 경우 1시간 비행 시마다 최소 $1,00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반면 국내 무인 전투기는 연간 10억 원 이내 유지비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방산 자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 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무인기 개발이 아니라 첨단 항공전력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시제기 개발 과정에서만 소재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 20회 이상의 외부 타워 실물 RCS 측정 시험을 거쳤고 공군의 실전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속 압축, 열, 충격파 환경에서의 내구성 평가를 반복했습니다. 현장 개발진 증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소재 균열 및 열화 현상을 4차례나 발견했으나 모두 국내 기술진의 구조 설계 변경과 신소재 보강으로 극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저피탄무인 편대기가 보여주는 실질적 성능과 운영 효율성입니다.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기파 반사 면적, 즉 RCS 수치가 전방 기준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스텔스라는 수식어를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실제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4년 4월 한국 무인 전투기는 미군이 실전 배치한 크라토스 XQ-58 발키리와 스텔스 성능에서 대등하거나 일부 환경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조종석 공간과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부 공간을 최대한 무장창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 엔진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추력대 중량비가 0.98까지 올라가 기존 F-35A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설계 덕분에 기동성은 물론 임무 운용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AI 자율 임무 시스템도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군용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실시간 조종에만 의존했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AI 파일럿 알고리즘을 탑재해 보람의 전투기와 연동 운용 시 조종사 한 명이 동시에 3-4개의 무인기를 실시간 통제하면서 AI가 표적 인식, 공격, 회피, 복귀 등 임무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미 공군이 차세대 유무인 복합작전을 준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CNN은 올해 5월 한국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동시 제어 능력 자율화 수준에서 미국, 터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선도 국가와 견줄만 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된 전기 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 장치 도입이 생산비와 신뢰성 양쪽 모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유압식 시스템은 고가의 외산 부품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에는 전기 모터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기체 중량을 약 8% 경감했고 생산 비용 역시 한 기체당 1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엔진까지 국산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부품 국산화율이 95%를 넘었고 실제 예비 부품 조달과 수리 시간 역시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된 것으로 개발진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전 투입 시 기대되는 전략 효과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F-35A 한개 대대인 18대가 동시 투입되는 임무와 저피탄 무인 전투기 한개 편대와 보람의 두기 조합이 동시에 투입되는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인 전투기 편대 조합이 임무 성공률 15% 이상, 생존성 30% 이상, 전체 비용 40% 이상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장 상황에서 무인 전투기 투입이 기존 유인 전투기 의존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등 F-35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번 무인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해외 방산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중동,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군 당국 및 방산업체에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실물 테스트 영상과 RCS 데이터, 운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한 공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실제 무인 전투기 대당 가격이 300억 원 이하로 유지되고 국산 엔진 부품 중심의 장기 운용 플랜이 확립될 경우 연간 50억 달러 이상 신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무기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해외 무기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무인 전투기 개발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내 항공부품 소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무인기용 복합신소재, 전기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장치, 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항공방산 부품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개발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된 인력만 2,000명 이상에 달하며 그 가운데 60% 이상이 신규 채용 인력이었습니다. 실제 방위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무인 전투기 사업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 방산이 이제 더 이상 외산 전투기 수입국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검증받은 첨단 무인 전투기를 독자 개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자립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자동 임무 수행, UGV 혁신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맞춤형 파생 모델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첨단 무인 전투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진보와 현장 중심의 집요한 개발 노력이 쌓여 이제 실전과 수출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습니다.